네,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어제부터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한 주인공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유일한 승리자이자 예산 전문가로서 앞으로 역할에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보수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낸 특별한 주인공, 경북 김천의 송원석 의원, 저희가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당선부터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서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또 승리를 해서 국회 입성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보니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그야말로 접전 끝에 신승을 거두셨는데 그만큼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포부와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이번 선거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민심이 많이 바뀌어 있다 하는 걸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당에 대한 또 지역 민심이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질책하는 그런 심판하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꾼다. 예. 자식과 마누라 빼고는 정말 모든 것을 바꿔서 새로 기본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상당히 다져야 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네, 정말 이렇게 어렵게 구사일생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셨지만 마냥 지금 또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당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한국당의 의총 자리에서도 방금 전에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민심의 변화를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민심이 어땠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지금의 보수가 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선거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왜 보수라고 하는 정치 집단의 지도자들은 품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이런 말의 품격, 말의 품격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킨다는 것이고,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나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을 확실하게 확립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결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품위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당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 또 보수가 제대로 정치를 해서 민심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정말 대한민국의 가치를 잘 지킬 수 있던 그런 정책을 펴야 되고, 현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점은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 현 정부가 잘못한 점에 있어서는 따끔하게 지적을 해줘야 돼서 그렇게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정말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저희들이 한국당 입장에서 또 보수 입장에서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과를 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다시 세우는 데 의원님께서 앞으로 좀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의원님께서 이번에 정계 입문을 하시기 전에 공직에서 또 30년이 넘게 또 생활을 해 오셨어요. 그중에서도 상당 기간을 기재부에서 보내셨고요. 기재부 2차관까지 역임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에 도전을 하신 거는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계기로 또 이렇게 정치 입문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정치인 송원석만의 뭔가 경쟁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정책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원래 과거에 한때 보면은 이제 정책의 주도권을 삼권 분립이라는 어떤 그런 정신이 있었지만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부에 들어왔었고 또 오랜 말씀하신 30년 넘게 정책 업무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정, 예산 업무를 많이 했는데 예산은 사실 숫자로 나타낸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요 정부 기관에서 하는 모든 정책이 예산실에 다 집결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또 어떤 방향이 정해지는 그런 쪽에 굉장히 노출이 이제 오랫동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오랜 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정치 환경을 보면은 과거에는 상권 분립 중에서 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대부분의 주도권 행사를 이제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민의의 전당에서 이루어지는 그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 앞으로 좀 더 이런 방향으로 가서 정책에 대해서 좀 오리엔티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었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오랫동안 예산과 재정 쪽에서 정책을 다루는 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던 그 자체가 이쪽에 국회에서도 장점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의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상충되는 거를 이렇게 조정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의도의 정치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국민들이 여러 파트에서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른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종합 조정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그게 이제 정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해서 조금이라도 국가 발전이나 국민들의 어떤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도 국회에서 예산 전문가, 정책 전문가로서 의원님의 좀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무엇보다도 의원님께서 김천이 고향이시고 또 어린 시절을 경북에서 보내신 만큼 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경북 김천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고 또 이번 선거에서 의원님께서 지역민들에게 약속을 했었던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김천은 이제 혁신도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혁신도시라는 것이 이제 전국에 각 도 단위로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는데 경북 혁신도시가 김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의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약간 구도심하고 혁신도시 간에 조금 그 이질감이랄까요? 약간 그 틈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은 구도심 나름대로 뭔가 조금 그 혁신도시에 비해서 좀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고 혁신도시는 또 혁신도시 나름대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기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의 질이 원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역 내에서 격차가 좀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는 갈등까지는 아닌 단계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인 정서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김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전체적인 그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 조정해가지고 좀 조화롭게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는 혁신도시에 필요한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건 개선을 해서 생활의 질을 조금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낙후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천이 좀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발전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유세 과정에서도 그런 점을 유권자들한테 설명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구도심도 활성화시키고 혁신도시도 생활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막내 의원으로서 역할을 좀 수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임위라든지 혹은 법안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상임위 배분을 비롯해서 원구성 협상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상임위를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경험이나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김천에 필요한 부분들은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 부분하고 구도심의 활성화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제 조화로운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위는 쉽진 않겠죠. 기재위 저도 이제 기재부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기재위도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당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종합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재위는 또 인기가 워낙 많아서 기재위보다 이제 그 다른 분야에도 이제 인기가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 지도부하고 원내 지도부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혁신도시인 김천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각 도 단위별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11군데가 있는데 그 혁신도시들이
그동안에 그 1차 계획에 의한 이전 기관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완성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온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의 발전과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제가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안도 혁신도시 그 발전에 관한 법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혁신도시에 좀 지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법안을 제출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김천이라는 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철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이전에 혁신도시 이전에 온 기관도 도로공사라든지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등등 해서 교통과 관련된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살려서 교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 이런 쪽으로 좀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법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역할을 제가 충실히 수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나날이 발전하게 될 김천의 모습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국민의 일꾼으로서 의원님의 역량 마음껏 발휘를 해주시고요. 지금 재건을 앞두고 있는 한국당의 미래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송원석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